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근무 시간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9시에서 6시 이런 식으로 근무를 많이 하는데요. 그거 외에도 근로시간제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한번 간단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많으면 성과도 그만큼 많이 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일할 때 성과를 보면 개인의 어떤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동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무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성과의 정도가 달라진다 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근로시간을 엄청 길게 가져간다고 했을 때 직원들은 과로도 하고 지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못 견디고 조직을 떠나는 이런 일들도 많이 생기는데요. 결국은 일을 열심히 하되 다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재충전할 수 있는 적절한 근무 시간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조공어들, 우리 직원들이요, 자신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자유시간,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한 욕구들이 있죠. 나의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고, 가정생활을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업화 이전에는요, 주로 직원들의 일상생활과 노동시간이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들을 최대한 일을 많이 시켜야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요, 초기 산업화 시대에서는 근무 시간의 길이, 이게 바로 주요 논의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과로를 하고 쓰러지고 직무 만족도 떨어지고 오히려 생산성도 떨어지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연소자라든지 우리 여성 근로자, 이런 사회적 약자들, 이들에 대해서는 하루에 12시간, 12시간을 넘기지 말자라는 제도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무 시간이 어떤 식으로 단축되었는지에 대한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847년, 미국에서는요, 하루에 10시간까지만 일을 하자라는 법이 처음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근무 시간을 줄여가는 그런 노동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요. 1888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10시간에서 이제는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자라는 총파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17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것들이 최초로, 세계 최초로 확립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1919년에는요, 국제노동기구, 우리가 ILO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여기가 결성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루에 8시간까지만 근무하도록 하자라는 것들을 주장하게 되고요. 1990년 같은 경우는 심지어 독일에서 이 철강산업 쪽에서는요, 주당 35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단축해 보자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무 시간제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정적 근무 시간제입니다. 근무를 시작하는 시간과 종료하는 시각을 모든 종업원들,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리서치에서요, 최고의 생산성을 내는 그런 근무 시간대는 언제야? 라는 것들을 확인해 봤더니,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 요때가 굉장히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시간대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일반적인 하루 근무 시간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는 근무제가 아주 일반적이 되었죠. 이쪽 웨스턴 쪽 서양 기업에서는요, 주당 40시간 일반적이고요, 하루에 8시간씩 해서 5일 근무하는 형태, 우리나라도 굉장히 흔한 형태인데요, 이게 가장 일반적이었고요. 이런 집중 근무 시간제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10시간씩 4일 일하는 거죠. 40시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또는 하루에 12시간씩 해서 3일 일하면 36시간에다가 나머지 하루는 4시간을 일하는 이런 방법도 했었습니다.
예, 이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은 다 여가를 즐기고 싶어 하고 자기 개인의 어떤 사생활을 즐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는 제도보다는 선호했죠. 그렇지만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 직무 만족도가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다가 또 단점은 뭐냐면요. 저녁에 쉬지 못한다는 거죠. 너무 집중적으로 하루에 오래 근무를 하니까요. 고객들도 어떤 날은 너무 많이 쉰다. 내가 필요할 때 직원들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고객 불만을 야기하기도 하고요. 근무일은 너무 오래 근무하니까 피로도가 올라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고정적 근무 시간제 말고 변동적 근무 시간제도 있는데요. 근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갖다가 직원들한테 재량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1967년에 독일에서는요, 출퇴근 시간이 너무 막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1970년대가 되면서 유럽 중심으로 전문직이라든지 관리자 중심으로 전역에 확산이 되게 됩니다. 종업원들의 욕구를 최대한 발행했다는 점, 그리고 직무 확대화가 추구했던 자율성을 증가시켰고, 또 근무 시간에 대해서 종업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노동의 인권화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결근율, 지각, 이직률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고 또 직무 만족이나 근무 의욕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변동적 근무 시간제가 되려면 어떤 것들이 결정이 돼야 되냐면요. 근무의 시작 종료 시간, 그리고 필수 근무 시간대. 왜냐하면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시간대만큼은 모두가 다 근무를 하자. 왜냐하면 협업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 근무 시간의 폭은 얼마나 가져갈지, 그리고 일 단위, 주 단위, 연월 단위로도 설계가 가능합니다. 단점은요. 관리 감독상에 부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 출퇴근하는 시간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필수 근무 시간대 이때만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직의 생산성을,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이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결국은 이게 성공을 하려면 조직 내 직무들 간의 어떤 유관성이 좀 낮아야 된다. 또 외부의 고객이라든지 이런 이해관계자 접촉이 적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조건입니다. 오늘 12번째 시간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